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시장이 주목했었던 미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을 내리면서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장 후반에 다시 상승 재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과 함께 전략도 미리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어제 우리 시장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FOMC 회의를 통해서 현행 기준금리 0.25%에서 0.5%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우리 지수는 어떻게 반응을 할지 그와 함께 수급과 환율까지도 좀 챙겨볼까요? 네, 일단 지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부분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FOMC도 그렇고 BOJ에서도 그렇고 별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BOJ도 금리 동결했고 FOMC도 3월엔 동결할 것이다. 보통 이제 점도표라든지 선물, 연방기금 선물 흐름을 봤을 때 6월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은 시장에서 대부분 좀 알고 있었던 이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우리 지수도 그 1900선 중후반대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장기평선 돌파할 경우에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강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평선 돌파했을 경우에는 2000선까지도 좀 바라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2000선을 초과로 돌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할 것 같고요. 중기적으로는 한 2040 정도, 전고점이 2040 정도를 지수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나쁠 것도 없다라고 지수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자금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굉장히 약세로 갔었잖아요. 그럼 더 이상 빠질 곳이 없다라는 생각에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세력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대안적인 역할을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이제 자금들은 중국 시장에서 한국 시장으로 조금 좀 불안함을 피해서 넘어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은 계속 매도를 할 겁니다. 특히 개인 자금을 중심으로 운용을 하는 펀드 자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분간은 기관의 매도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상승은 이 외국인이 끌어올린 시장에 기관, 특히 개인 중심의 자금이 펀드 자금이 유입될 때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 전에는 이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외국인의 마음이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본격적으로 기관의 참여가 투신권, 펀드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율을 또 말씀을 드리면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세를 보였다는 거죠. 8개월 만에 1.8%, 그러니까 8개월 내 최대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우리 환율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위쪽은 위에나 달러, 그러니까 위에나 환율이고요. 밑에는 원달러 환율인데 계속 우리 환율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또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약세를 보였다? 그러면 우리 환율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또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게요. 위안화 환율과 원화 환율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환율, 어제 달러에 영향을 받았으면 강세를 보일 텐데요. 위안화 환율이 어떻게 이제 10시 이후에 개장될 때 어떻게 개장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수 자체는 2000포인트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과 개인이 얼마나 동참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환율은 원화가 위안화의 동조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22에서는 금리를 인하했고 우리는 금통위를 통해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FOMC 회의를 통해서 미 연준에서도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BOJ와 중국의 양회까지 이 빅 이벤트들 다 거쳐왔는데요. 자,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월말로 가게 될 텐데 후반전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다. 다시 성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도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벤트가 다 끝났다고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제 보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하향을 했어요. 그런데 유가가 급등을 했고요. 달러 인덱스가 빠지다 보니까 유가가 급등을 했고 근원 소비자 물가가 근원 소비자 물가죠. CPI가 0.3% 상승해서 2.3% 상승으로 2월 결과가 나왔거든요.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지금 그 실업률은 괜찮습니다. 에반솔이 두 가지지 않습니까?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을 보는데 실업률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건데 근원 소비자 물가가 2.3% 상승을 했다. 이 근원 소비자 물가라는 거는 소비자 물가에 에너지랑 식품 가격을 뺐습니다. 그 이유는 뭐 보시다시피 어제도 유가가 5.8% 급등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포함을 시켜 놓으면 인플레이션의 좀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폭이 큰 것들을 빼놓고 실질적인 물가를 보자라는 건데 이런 실질적인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금리 인상을 좀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로더 총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0.5%까지 늘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게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21을 보면 금리를 결정하고 나서의 립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2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마지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거든요. 앞으로 뭐 연준 위원들 어떤 이야기가 입에서 나올지 중요하게 체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금리 상승 하락, 성장주, 가치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성장주들이 급격하게 꺾였거든요. 그러면서 가치주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하루 시장을 보시면 화장품주가 급등을 해서 성장주가 급등을 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좀 사라지다 보니까 그리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철강주, 정유주, 뭐 화학주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단기간은 이런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어제 하루 만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어제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어제 달러 인덱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올리지 않았죠. 그러면서 유가가 5.8%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원자재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성장주들 단기간에는 다시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종목별로 이슈별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군을 확인해보면 면세점 관련주들 다소 희비가 엇갈리는 양상이었는데요. 면세점 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일단 면세점 사업권에 대해서 특허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특허 기간 자체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렵게 신규 사업권을 따는 면세점들은 다소 울상을 짓고 있는 상태이고 특허권을 다시 반납해야 됐었던 롯데쇼핑이라든지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두 종목을 포함해서 면세점 관련주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일단 호재이긴 호재입니다. 뭐 5년에서 10년을 늘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호재인데 롯데쇼핑,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이 바뀌면 제도가 개편이 되면 이제 면세점에서 한 개씩 탈락을 했었던 것이 다시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 호재가 돼서 어제 상승을 했는데요. 면세점 업체들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경쟁이 심화됐다는 거, 그리고 특허 기간이 짧아서 사업 유지가 불확실하다는 거. 근데 하나는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 한 가지는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나머지 하나, 경쟁 심화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 경쟁력이 없는 업체들도 10년 동안은 계속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업체에게 호재이긴 하지만 면세점 모든 업체들에게는 뭐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뭐 2014년 기준으로 SK네트워크스가 면세점이 차지하는 규모가 매출에서 7%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롯데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화점 부분이 60% 이상 매출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뭐 매출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국은 소비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 그것이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거고 이런 면세점 관련된 이벤트는 단기성 이슈에 좀 그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이슈도 중요하지만 펀더멘탈적인 측면의 개선이 더 중요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11%대 급등세까지 보여줬다가 4% 강세로 마무리 지은 상황입니다. 흑자 전환도 확실시 되어 있고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도 강한 것을 확인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의 반응은 무덤덤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흑자 전환이 확실한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요? 네, 아직 이제 4분기 사업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지만 네. 3분기 사업 보고서를 보면 미천공사가 1조 3,680억 원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조선주라든지 이런 뭐 현대중공업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빅베스 이후에도 계속 적자가 났어요. 이제 더 이상 없다 하면서도 그런데 공사가 진행될수록 미처공사라는 것은 이제 공사가 진행될수록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 뭐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의 의지, 뭐 제가 봤을 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성 SDS를 팔아서 3천억을 자기가 챙겼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뭐 시장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발언, 내가 삼성 엔지니어링 잘못되면 그 증자에도 참여를 하겠다 이런 발언 이후에 SDS를 팔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엔지니어링을 살릴 의중이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뭘 샀습니까? 삼성물산을 샀거든요. 3천억 중에 2천억은 삼성물산 사고 300억 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그 자사주 300억을 샀거든요. 그러면 3천억 중에 300억 샀다고 이 회사를 살릴 만한 의중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지배구조와 관련이 없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재용 부회장이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심성으로 300억 정도 사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제 이렇게 많이 오른 거는 거래 정지 이후에 건설업종이 업종 지수만 보더라도 7%가 올랐고요. 대림산업이라든지 GS건설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간의 이제 상승폭에 대해서 키 맞추기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어제 건설주도 밀리니까 막판에 밀려버렸잖아요. 삼성 엔지니어링 뭐 실적도 그렇고 재무구조도 그렇고 지금 당장 관심을 뭐 바닥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올라올 수는 있지만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도 다시 한 번 더 새 안경을 끼고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주목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